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뉴욕 증시가 결국 장 막판 좀 밀렸는데 미국 시장에 어떤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뒷심 부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초반만 하더라도 플러스 난 것들이 다우지수가 올랐었고요. 나스닥은 장중에 하루 종일 흔들거렸지만 막판에 한 1시간, 겨우 한 30분 남겨놓고 전부 다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내려갔습니다. 그나마 하락폭에서 약간 또 진정된 모습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큰 방향성보다는 뭔가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이벤트란 건 너무나 명확하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 발표에 대해서 기대감보다 우려가 많은 거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한마디로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24개월 동안, 최근 2년 동안에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 컨센서스보다 적게 나온 적은 2번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고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뭔가 물가지수 나오면 뭔가 좀 머리 아프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어떤 전망이다. 일단은 우려감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가는 오늘 다시 하락했습니다. 8%나 무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95달러 중반까지 들어갔는데요. 한쪽에서는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코로나19의 확진, 우리나라도 지금 3, 4만 명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도 같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같은 건 아니겠으나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은 일부 지역, 시안 같은 경우는 몇몇 도시는 일부 일단 막는 거, 그리고 마카오 같은 경우는 전면 봉쇄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소식이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유가는 오늘 하락했고요. 10년물 금리도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부 다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담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는 오늘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었지만 결국 장중에는 108.56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좀 치솟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선 코너 많이 들으셨겠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에 지금 1달러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1유로당 1달러인데요. 그러니까 소위 패러티라고 그러죠. 1대1인데 그게 이제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달러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엔화 137엔 6엔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1310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부담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이제 지역별로 달러가 강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영향인지를 확인드렸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S&P 500의 이익과 바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눈으로 보여주시죠. 네, 그런 거죠. 그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은 보여드릴 그림은 달러 강세를 역으로 보여드리는 거랍니다. 달러 강세가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인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으로 반대로 그린 겁니다. 달러가 내려가면 강세될수록 이익 증가율도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강한 것을 좋아할 사람은 전 세계에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굳이 있다 그러면 달러를 갖고 지금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은퇴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것도 특정 지역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터키나 이런 데. 그래서 터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터키 이런 데 가 있고, 남미 일부 국가 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모든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건스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러가 1% 상승할 때 이익은 0.5%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압박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강세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실 기업들의 실적도 기대하기 참 어려워지는 참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달러 강세 움직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별로 움직임 한번 볼 텐데 종목별로 다 나빴던 건 아니었었어요. 네, 좋은 종목군이 또 특정 종목이 있었죠. 다만 전체 주요 종목에서는 크게 좋은 건 별로 없었습니다. 애플은 강보합 정도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바닥고 나서 조금씩 회복하면서 어느새 180달러 중반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때 이제 160달러 중반, 후반 갔을 때 보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분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되면 또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월가의 시각은 엇갈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 의견은 매수 의견이 많은데요. 키뱅크에서 목표 주가를 191달러에서 173달러로 하향했습니다. 키뱅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키뱅크는 키뱅크 자체적으로 은행이기 때문에 카드 고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뱅크에 갖고 있는 고객들이 한 180명의 고객 기반을 갖고 소비 행태를 이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6월 달에요. 카드 소비가 5월 대비 4% 정도 줄어들었고요. 3개월 이동평은 3개월을 계속해서 트레일링 하더라도 2020년 1분기 팬데믹 이후 최저로 지금 마이너스가 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니 이런 핸드폰, 그래서 아이폰을 하더라도 요번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분기 올가을에 좀 슬로우할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무슨 소리냐 하면서 아이폰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늘상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모건 스탠레이에서 목표 주가를 크게 내렸습니다. 370에서 354달러 내렸고 4.1%의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미 달러의 강세에 대한 경고를 했었는데요. 네. 모건 스탠레이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달러의 강세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들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존도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급등한 것은 항공주나 여행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칸 항공이 하반기 매출이요. 2019년이란 건 팬데믹 이전 아닙니까? 그 이전의 수준을 하반기 매출을 상회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9.9%나 올라갔습니다. 델타 항공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은 다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냥 주위에 옆에 있는 섹터죠. 오늘은 또 카니발 이런 것들도 크루즈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올라가는 네네. 모습이었고요. 앞선 코너 계속 설명 들으셨겠지만 보잉은 2019년 3월 이후 최고의 인도 기록을 발표하면서요. 또 보잉은 7.4%또 급등하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한편 실적 관련해서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것은 펩시입니다. 장 전에 발표됐는데요. 기대 이상의 실적 및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기대 이상의 오늘 매출을 발표했고요. 이익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올려놨습니다. 굳이 이제 어떤 전망을 못 맞춘 것이 쉽게 얘기해서는 마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진율은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53.9%가 예상됐는데 그것도 엄청난 거죠. 53.3%로 나오면서 약간 못 미쳤는데요. 오늘 주가는 시작에서는 괜찮았지만 결국은 주가는 오늘 흘러내리면서 마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 과연 어떻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에서 오늘 금리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더 중요할 텐데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그보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맞아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연준에서 발표될 기준금리가 어떻게 발표될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27일 발표될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은 대부분의 경우 75bp를 얘기하고 있고 일부에선 또 100bp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의 통계나 확률로 보면 75bp가 기정사실입니다. 국내는 이제 오늘 50bp 하면서 뭐 처음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50bp를 할지 25bp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한국은행에서 잘 결정하겠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오늘 발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9시 반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최근에 한 2주일 동안 추세를 보면 소위 헤드라인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물가 지수인데요. 지난달에 8.6이었고 일부에서는 8.6 내지 조금 이하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8.8입니다. 지난주에 초반에는 8.6에 조금 이상이 조금 넘은 사람이 있었고 8.7이 이번 주 초였는데요. 8.8%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휘발유라든가 그리고 이제 먹거리가 제외하는 건데요. 이거는 또 반대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6%였는데 6.0이었는데 지금 5.5, 5.8 하면서 5.7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헤드라인을 많이 따지죠.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이 아마 9% 근처까지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혹시라도 8.6, 8.7 정도에 맞추더라도 네. 시장에서 크게 기대할 건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도는 할 수 있으나 안도 랠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9% 언저리 가거나 8.9% 되면 오히려 그 주시장은 또 한 차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다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28일 날 목요일 날 있을 GDP다. GDP. GDP의 예비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평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6월 달에 헤드라인은 물가지수는 6월 대비 지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7월 달에 이번 6월 달에 나올 수치가 그러니까 오늘 발표될 수치가 아마 피크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섞인 전망이 분명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쉽게 해서 다음 달에는 오늘 발표될 수치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라는 건 너무나 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유가 아닙니까? 유가.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는 환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상관없지만 미국은 달러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먹거리 같은 원자재 가격은 내려간 건 다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거는 휘발유나 유가가 되겠는데요. 7월 이후에 물론 지금 반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네네. 오늘부터 급등할 수 있죠. 우리가 모르겠으나 오늘 보시면 유가 또 오늘 많이 떨어졌잖아요. 오늘 전에 어저께까지 유가가 9%가 떨어졌습니다. 그 WTI 기준으로요. 당연히 휘발유에 대한 선물 가격이 또 따로 있는데요. 역시 어저께까지 7.6%가 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느끼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인데 우리는 좀 부럽죠. 이건 주유소는 딱 한 달 전 대비입니다. 한 달 전에 지금 미국의 평균이 AAA 기준으로 보면 5달러 16센트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4달러 65센트로 거의 10%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위 헤드라인의 CPI가 오늘은 상당히 높게 나오겠지만 이번이 피크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요. 물론 기대감이지만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긴장되는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자,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 발표되니까 아마 이 시간에 잠드시는 분들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자, 과연 미국은 이익 전망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은 또 이익 전망이 어떻게 될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각국의 화폐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완만하게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좀 하락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그리고 유일하게 시장에서 꾸준히 올랐다는 것이 스톡스 600입니다. 유럽 지수인데요. 유럽에서의 어떤 유로로 당연히 계산하겠죠. 이것도 역시 조금씩 고점에서 약간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제일 부진한 것은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머징 마켓은 아시다시피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월급이나 이렇게 소득이 그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물가 대비. 네네. 그러다 보니 소비가 좀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이머징 마켓이 환율의 효과에 따라서 더욱더 지금 상대적으로 이익 조정 비율이 하향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익 조정 비율이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아무리 이런 시장에서 사실 긴축하고 있는 가운데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의 시장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환경을 바라볼 때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견지를 좀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